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 근무가 최고의 선호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에서 근무를 마친 미군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 귀화하여 정착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사연인지 리처드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공군 리처드 브라운 중위입니다. 지금은 텍사스 포트 후드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한국에 있어요. 제가 한국과의 인연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늦가을 캘리포니아에서 아내 사라와 결혼식을 올린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상관께서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한국 오산 공군기지 발령 서류를 받아든 순간 솔직히 머리가 하얘졌었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신혼인데 해외 근무를 가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었고 아시아는 제게 너무나 낯선 곳이었거든요. 사라도 처음에는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기지에서 만난 선배님들이 한국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저희 부부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고 돌아온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달랐어요. 현대적인 도시 생활, 안전한 치안, 맛있는 음식, 친절한 한국 사람들. 모두들 한국에서의 시간이 군 생활 중 최고의 추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최첨단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발령 소식을 들은 후 저희 부부는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한국문화원을 찾아가고 유튜브로 한국 여행 영상을 보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죠. 기초적인 인사말과 숫자는 출국 전에 어느 정도 익혔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설렘과 기대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걱정하셨어요.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셨는데 아시아에 대한 옛날 기억 때문에 불안해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국의 발전상과 현대화된 모습을 설명드리니 조금씩 안심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서운해하셨지만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기로 약속하니 기꺼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발령까지 남은 2달 동안 저희는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이사 준비하랴, 비자 신청하랴, 예방접종 맞으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사라와 함께 캘리포니아 집 베란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설렘이 더 컸어요. 2020년 1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부터가 달랐죠.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모습을 보고 사라와 저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답니다. 오산 공군기지로 가는 길은 저희에게 또 다른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아파트들은 마치 미래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기지 내 숙소에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처음 며칠은 시차 적응도 힘들고 모든 게 낯설어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지 내 한국인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특히 기지 내 근무했던 직원분은 저희의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서주셨죠. 장보기부터 교통카드 사용법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감사합니다. 첫 주말, 사라와 함께 기지 밖으로 나가 현지 음식을 처음 시도했어요.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주문했는데 그 맛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반찬이 푸짐하게 나오는 식사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의 충격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는 대중교통, 그리고 편리한 환승 시스템. 차가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사라는 특히 지하철역에 있는 편의점과 화장실이 너무 좋다고 연신 감탄했어요. 한국의 치안도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밤늦게 산책을 해도 전혀 위험하지 않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려도 누군가 주워서 주인을 찾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서툰 한국어를 하는 저희를 너그럽게 봐주셨고 오히려 영어로 도와주시려 애쓰는 모습에 감동받았죠. 특히 기지 근처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저희가 물건을 찾을 때마다 직접 데려다 주시곤 했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집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끊김없는 와이파이가 제공되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도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물건이 도착하는 게 신기하기만 했죠. 이렇게 하나둘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저희는 점점 이곳이 단순한 근무지가 아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말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매운 음식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게 됐답니다. 살아도 이제는 김치찌개를 직접 끓일 정도로 한국 음식에 완전히 매료됐죠. 주말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게 저희 부부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한국의 산과 사찰을 둘러보면서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경복궁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한복을 빌려 입고 구경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자 미국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기지에서 만난 한국 군인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서먹서먹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특히 김 대위는 저희 부부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죠. 주말이면 가끔 그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 그의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한국 가정식은 정말 최고였답니다. 한국의 계절 변화도 매력적이었어요. 봄에는 벚꽃이 만발해서 기지 주변이 분홍빛 꽃길로 변했고 여름에는 수박과 팥빙수로 더위를 이겨냈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갔는데 미국의 단풍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사라는 한국의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걱정돼서 망설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제가 말릴 정도였죠. 특히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들은 이제 사라의 필수품이 되었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때 짐의 절반은 화장품으로 채울 것 같다며 농담하곤 했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치킨, 피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커피까지 배달이 되더라고요. 밤늦게 야근할 때면 동료들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곤 했는데 그때의 추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한국의 치킨 맛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문화가 저희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음식도 나눠주시고 이런 따뜻한 마음이 저희를 감동시켰죠. 한 번은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 우산도 없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우산을 건네주셨던 일이 잊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도 정말 특별했어요. 미국의 커피숍과는 완전히 달랐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디저트의 종류도 훨씬 다양했습니다. 주말이면 사라와 함께 새로운 카페를 찾아다니는 게 우리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어요. 퇴근 후에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문화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특히 노래방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놀라웠죠. 지금은 저도 한국 노래 몇 곡은 자신있게 부를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완전히 한국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됐고, 당시 코로나였는데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답니다. 오산 공군 기지에서의 근무는 제군 생활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근무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죠. 한미 연합작전을 통해 느낀 전문성과 유대감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어요. 매일 아침 한국 공군들과 함께하는 조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구령과 절도 있는 동작들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죠. 특히 한국군의 엄격한 규율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배울 점이 정말 많았어요.
한미연합훈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시스템을 가진 군대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걱정됐는데 한국군 동료들의 영어 실력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서 놀랐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을지훈련 때의 일이에요. 24시간 비상 대기 상태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한국군의 전문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그때 함께했던 박중희와는 지금도 절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지 내 체육대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에요. 한국식 계주와 줄다리기는 처음 경험해보는 거였는데 너무 재미있었죠. 특히 한국군 부대와의 친선 축구 경기는 매달 있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다 같이 삼겹살 파티를 하던 게 그립습니다. 한국의 군대 문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선후배 관계예요.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문화였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화가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한국군 동료들과 등산을 가곤 했어요. 관악산, 북한산 같은 도심 속 산들을 오르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정상에서 먹는 김밥과 막걸리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기지 내 한국 문화 교실도 운영했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한국어 강좌가 있었고 금요일에는 한국 문화 체험 시간이 있었죠. 태권도, 서예, 한국 요리 등을 배우면서 동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군과 함께한 병영 체험이에요. 김치 담그기부터 시작해서 한복 입어보기, 전통놀이 체험까지. 이런 문화 교류가 있었기에 단순한 동맹을 넘어 진정한 형제애를 느낄 수 있었죠. 지금 텍사스에서 근무하면서도 가끔 한국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아요. 카카오톡으로 서로의 근황을 전하고 SNS로 얼굴도 보며 지내고 있죠. 특히 명절이면 서로 안부를 물으며 추억을 나누곤 합니다. 오산에서의 군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어요. 단순히 임무 수행을 넘어서 문화를 배우고 인연을 맺을 수 있었죠. 2023년 초 텍사스 포트 후드 기지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발령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죠. 사라는 눈물을 보였답니다. 한국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동료들과 친구들의 반응이 아직도 생생해요. 김대위는 형, 진짜 가시는 거예요? 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고 기지 근처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아들 떠나보내듯 서운해하셨죠. 매주 가던 식당의 사장님은 마지막 주문이라며 서비스를 듬뿍 주셨답니다. 짐을 싸면서 지난 3년을 돌아보니 감회가 정말 새로웠어요. 서랍 속에서 나온 처음 탔던 지하철 티켓, 김대위 결혼식 때 찍은 사진, 첫 한글 학습지.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더라고요. 특히 한복 입고 경복궁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한 달은 정말 바빴어요. 송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한국 동료들이 차려준 회식에서는 노래방까지 가서 보고 싶다를 불렀는데 노래 끝나고 모두가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제 한국어 발음이 서툴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남산타워에서 사라와 함께 자물쇠를 걸었어요. 우리는 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라고 적었죠.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마지막 치맥을 즐기면서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오산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3년 전 처음 왔을 때는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죠. 거리에 네온사인, 포장마차의 정겨운 소리, 늦은 밤까지 열려있는 편의점. 이 모든 것들이 그리워질 거란 걸 알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 힘들었던 순간들, 기쁨의 순간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공항에서 배웅 나온 동료들과 마지막 포옹을 나누면서 이게 정말 헤어짐이 아닌 잠시 안녕이길 바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사라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은 우리 부부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날의 일기를 펼쳐보곤 합니다. 마지막 장에 적어둔 글이 있어요. 한국은 이제 내 삶의 한 페이지가 아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에서의 3년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진정한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지금은 텍사스 포트 후드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카카오톡으로 한국 친구들과 연락하는 거랍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저녁 시간인데 퇴근하는 친구들이 보내오는 일상의 이야기들이 저를 미소 짓게 해요. 사라는 요즘도 주말이면 한국 음식을 만듭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한국에서 배운 요리 실력을 여전히 뽐내고 있죠. 텍사스에도 한인마트가 있어서 식재료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은 아무리 해도 나지 않는다며 아쉬워하네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한인타운을 찾아가곤 합니다. 거리에 걸린 한글 간판들을 보면 마치 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특히 한국 식당에서 반찬 여러 가지를 내어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됐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로 가득해요. 한복 입고 경복궁에서 찍은 가족 사진, 동료들과 등산 갔을 때 찍은 사진, 회식 자리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요즘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보는 게 저의 큰 즐거움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는 바빠서 못 봤는데 이제는 거의 중독된 것 같아요. 특히 군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 옛 동료들 생각에 더욱 마음이 찡해지죠. 한국의 계절이 그립습니다. 봄이면 벚꽃 구경, 여름이면 한강에서의 치맥, 가을이면 단풍 구경, 겨울이면 찜질방. 텍사스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날씨가 무척 그립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가장 그리워요. 24시간 편의점, 늦은 밤까지 운영하는 식당들, 깨끗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빠른 배달 서비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답니다. 한국어 실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 뉴스도 보고 있죠. 가끔 한국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투른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부부는 자주 이야기해요. 언젠가 꼭 다시 한국으로 가자고요. 관광이 아닌 살기 위해서요. 한국에서의 3년이 우리 가족에게는 그만큼 특별했거든요. 지금도 한국의 뉴스를 볼 때면 마치 제 고향 소식을 듣는 것처럼 가슴이 설렙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한참을 그리워했어요. 오산 기지 앞 풍경, 점심시간에 자주 가던 식당, 퇴근 후에 들리던 편의점까지.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곳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요즘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 근무가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 전 포트 후드 기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한국 근무를 희망하는 장병들로 강당이 가득 찼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국에서의 시간을 그들과 나누면서 왜 이렇게 많은 동료들이 한국 근무를 원하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한국 근무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안전하고 현대화된 생활 환경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한밤중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 그리고 어디든 빠르게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은 마치 미래도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눈을 반짝이곤 해요. 전문적인 군사훈련 환경도 큰 매력이죠.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얻는 경험은 군인으로서 정말 값진 자산이 됩니다. 특히 한국군의 첨단 장비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장병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주택과 생활 여건도 훌륭합니다. 기지 내 숙소는 물론이고 기지 밖의 주거 환경도 매우 좋아요. 제가 보여주는 한국 아파트 사진을 보고 동료들이 놀라곤 하죠.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완벽한 보안 시스템, 그리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이런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의료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발달된 의료 기술과 접근성 좋은 병원들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주재원들에게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부부도 한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술력과 서비스에 정말 감동했었죠. 문화적 경험도 큰 매력 포인트예요. K-팝 K-드라마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장병들에게는 특별한 동기가 되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기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강좌는 항상 수강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답니다. 자녀 교육 환경도 빼놓을 수 없어요. 기지 내 학교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은 물론 한국의 교육열과 학습,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자녀를 둔 군인 가족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요즘은 한국 근무 경험이 전역 후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많은 기업들이 한국 근무 경험자들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한국의 빠른 비즈니스 문화와 기술력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놀라운 건 최근에는 한국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고 싶다는 동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국 귀화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 기지 내 설문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군인들 중 상당수가 전역 후 한국 정착을 희망한다는 거였죠. 이런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의 높은 삶의 질, 안전한 사회, 첨단 기술,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가 우리 미군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많은 동료들이 은퇴 후의 삶을 한국에서 그리고 있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멀고 낯선 나라가 아닌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요즘 저는 매일 밤 한국 귀화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있어요. 살아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죠. 처음에는 막연한 동경이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답니다. 우리 부부는 은퇴 후의 삶을 한국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기지에서 만난 스티브 상사는 이미 한국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해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을 제2의 고향이 아닌 진정한 고향으로 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건 이런 선택을 하는 미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기지에서 열린 한국 문화 행사에서 만난 젊은 병사들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을 넘어 전역 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죠. IT 기업 취업, 영어 교육, 창업 등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 동료 중에는 벌써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의 빠른 비즈니스 환경과 혁신적인 분위기가 매력적이라나요? 특히 판교나 강남 같은 곳의 테크 문화는 실리콘밸리와 견줄만 하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한국 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언어 시험도 통과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도 많죠. 하지만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오히려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매일 저녁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미래의 삶을 그려보는 시간이 특별하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해요. 한국의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K-팝과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한국은 이미 동경의 대상이 되었나 봅니다. 한국어 학당에 다니겠다고 조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근무했던 퇴역 군인들의 모임에 다녀왔어요. 모두들 한국에서의 근무 경험을 잊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은 한국의 높은 삶의 질, 안전한 사회,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지가 아닌 우리 가족의 새로운 고향이 될 거라고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게 될 우리 가족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어요. 많은 미군들이 이제는 한국을 단순한 근무지가 아닌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주한미군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한국어 교재를 펼치며 새로운 꿈을 키워갑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군들이 한국 귀화 열풍까지 분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삶을 경험하면 편리하고 안전한 것만큼은 잊지 못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